대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검찰은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비망록을 보면 고도의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내서 협박하고 회유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인정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검찰 개혁까지 언급하며 동조를 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명숙 구억 사건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2007년 한명숙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 유죄 확정을 내렸고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죄 확정의 결정적 정황 증거 3가지가 당시 법관들이 판단을 했던 건데요. 첫 번째는 한 전 대표가 1억 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그리고 해당 수표는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부분. 두 번째, 한 전 총리 동생의 문제의 수표 내용이 보도되자 한 전 총리에게 연락을 해서 상의했다는 점. 그리고 유통된 수표를 추적해 확보한 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다시 전달해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증거. 한 전 대표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 2억 원이 되돌아왔다. 이후 한 전 총리와 한 씨가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김 대표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법원 개혁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만 하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 한 총리 같은 경우에 9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했고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전원합의체가 된 게 아니에요. 6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관들 전원이 합의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3억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성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3억 원 중에 1억은 한 총리의 그 여동생한테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 2억은 돌려주려고 했으니까 결국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6억 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3억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한 총리가 받은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관련해가지고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재심 제도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 재심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죄 판결의 그 근거가 됐던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됐을 때. 근데 단순히 위조되거나 변조됐을 때가 아니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때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최근에 이춘재 8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대신 그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그 형을 갖다가 무기징역 받고 한 20년 정도 그 복무했던 윤모 씨가 굉장히 억울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춘재가 내가 실질적으로 범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명백한 증거가 딱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그 윤모 씨가 재심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재심 결정 받아가지고 지금 재심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한명숙 총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그 증거가 그 한신건영의 한 대표의 비망록이 그 정도에 해당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법적 절차 받아가지고 재심 신청을 갖다 하면 되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 행정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증거를 갖추어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인가가 밝혀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지금 대법원들이 만장일치로 특히나 그 9억 원 중 3억 원의 돈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익진 변호사의 설명대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그 한 전 회장의 그 기록들은 법원에서 증거로서 다퉈진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선이 끝난 이후 여권에서 뒤집기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이쪽 민주당 쪽 진영에서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게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과서 통해서 본 게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되어 있다.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해가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이거 자체는 이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이미 모든 게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좀 전에 정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증거상의 문제가 심각한 오염이 있어서 그걸 바꾸는 안이 있지 않는 한 안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해석하면 이건 이게 너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막 바로잡으려고 하는 좀 시도들이 막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간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서지현 부대는요? 예, 그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느닷없이 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잖아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 회의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망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검찰에 가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당연히 재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지 그것이 민주당 더 나아가서 장관이 나서서 저것을 다시 한번 수사하세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